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넘쳐나는 건강 정보, 특히 음식 관련 금기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유튜브만 켜면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저건 먹으면 병 난다는 영상들이 정말 많아졌죠. 탄수화물 먹지 마라, 단백질도 조심해라, 지방은 당연히 안 되고, 심지어 과일도 당분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네요.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자꾸 음식 갖고 먹지 마라, 먹으라 하냐.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갑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을까 고민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 굶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병원에서는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다 먹지 말라고 하니까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오늘은 이런 과도한 음식 금기에 대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음식 금기 사항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밥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다. 빵은 글루텐 때문에 염증을 일으킨다. 면류는 소화에 안 좋다.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은 다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단백질은 어떨까요? 붉은 고기는 대장암을 유발한다. 가공육은 발암물질이다. 닭고기도 호르몬 때문에 위험하다. 생선은 중금속 오염이 걱정된다.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다. 단백질도 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방은 어떨까요?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막는다. 견과류도 칼로리가 너무 높다. 지방도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럼 과일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요?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비만을 유발한다. 바나나는 칼로리가 높다. 포도는 당도가 너무 높다. 과일마저 금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채소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시금치는 수산염 때문에 신장 결석 위험이 있다. 토마토는 산성이라 위에 안 좋다. 채소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정말 먹을 게 없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대부분 극단적이라는 점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들이 남발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먹어온 음식들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독성 물질이었을까요? 실제로 이런 과도한 건강 정보에 휘둘린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72세 할머니는 유튜브에서 당분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영상을 보고 과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평생 즐겨 드시던 사과, 배, 감도 모두 포기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밥도 극도로 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비가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화장실에 못 가시게 되었고, 기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체중도 10kg이나 빠져서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과일의 천연 당분과 정제된 설탕은 다릅니다. 과일에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드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 78세 할아버지는 소금이 혈압에 나쁘다는 정보를 보고 아예 염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김치도 물에 여러 번 씻어서 드시고, 국물은 아예 안 드시고, 음식을 할 때 소금을 한 번도 안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부터 어지럼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고 무기력감도 심해졌어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더니 전 나트륨 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염분 섭취는 오히려 필요합니다. 무염식은 의사의 지시 없이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69세 여성분은 각종 건강 정보를 종합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음식들은 현미밥 조금, 브로콜리, 시금치, 닭가슴살, 두부 정도였습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만 드시게 된 거죠. 몇 달 후에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빈혈, 급격한 체중 감소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문제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아졌고 외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져서 우울감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가족의 권유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영양 균형이 깨져서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음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식 금기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음식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제한은 어떨까요? 이건 역시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이 상품은 어떤 첨가물이 들어있을까? 저 음식은 유튜브에서 나쁘다고 했는데 하면서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외식할 때도 메뉴판을 보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가 결국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음식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 해준 음식에 대해서도 이건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라고 하게 되고 결국 가족들도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식사 시간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하루에 3번씩 스트레스를 받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이 고통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원래 식사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즐거움 중 하나죠. 그런데 음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이런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 음식은 몸에 안 좋은데 라는 생각만 하게 되고 자신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맛있게, 즐겁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진다는 것을요.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즐거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고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으면 소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독성은 양에 달려 있다는 원칙입니다.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금도 적당히 먹으면 필수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 중에 정말 독성이 강해서 조금만 먹어도 위험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설탕이 나쁘다고 해서 과일까지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들어있어서 정제된 설탕과는 다릅니다. 육류가 나쁘다고 해서 아예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양의 육류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12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영양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다양한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이죠. 실제로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오키나와나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특별히 금기시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대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섭취합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즐거운 식사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즐겁게 식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은 계절에 따라 나는 음식을 골고루 먹었고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정담을 나누며 식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너무 과한 정보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건강 정보는 개인차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둘째, 다양하게 먹으세요.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거나 한 가지 음식만 계속 피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에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색 바나나, 초록색 시금치.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당히 먹으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고 아무리 나쁘다는 음식도 가끔 조금씩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식사 패턴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봤을 때 균형이 맞으면 됩니다. 넷째, 즐겁게 먹으세요. 혼자 먹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세요. 음식의 맛, 향, 식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드시면 만족감도 커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섯째, 내 몸의 신호를 들어보세요.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나쁘다고 해서 내 몸에는 괜찮은 음식까지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말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유튜브가 아니라 의사나 영양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이미 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지금처럼 넘쳐나는 건강 정보 없이도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계절에 따라 나는 음식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정담을 나누며 식사하셨죠. 물론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받아들이세요. 내 삶의 주인은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진짜 건강한 삶은 완벽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이제 그만두세요. 대신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를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대되는 즐거움으로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방식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70년, 80년을 사시면서 쌓인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잖아요.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는지, 어떻게 먹어야 기분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건강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감과 경험을 더 신뢰하세요.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